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26학년도 편입 합격생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되게 여러 번 찍었는데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대본을 보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편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편입 준비생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저는 요 편입과 수능의 차이에 대해서 되게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더 쉽다, 어렵다를 감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목표인지 본인의 과목별 베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나이가 어리거나 수능을 보신 지 얼마 안 됐다면 강력하게 수능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고 많은 과목을 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지만 영어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편입 영어에 대한 오해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편입 영어, 수능 영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편입은 그냥 단순히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틀린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요. 이제 학교마다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편입 영어도 학교마다 되게 달라요. 요 난이도의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수능 영어랑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인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능 영어랑 비교해서 지문의 내용이 훨씬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단어들도 난이도가 훨씬 높겠죠.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가요. 이 편입 영어가 우리나라에 있는 영어 시험들 중에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어디서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영어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와는 난이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의 수준이 대학에서 사용하는 원문 전공 서적에서 발췌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편입 영어를 하면서 조금 깨달았던 것은요. 편입 영어는 단순히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된 전공 서적을 이해할 만한 사고력과 논리력을 가진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준비하는 사람은 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을 준비하면서 달성하셔야 되는 것은요. 1번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읽어야 되니까요. 영어 실력입니다. 하지만 2번은 논리 독해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 상위권 학교를 원하신다면 논리 독해력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편입 공부할 때 궁금했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길래 합격했지? 이런 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정말 이 편입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우선 저는 편입 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 답답함을 너무 알아요. 이 알바나 학업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효율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다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체력이 점점 떨어져요. 체력이 너무 갈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 정신력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나 왜 이렇게 졸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그냥 정말 단순히 내 몸이 못 버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깨닫고 나서 저는 잠은 충분히 자줬습니다. 대신 유튜브, 음악 어플, SNS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리고 사실 요 세 개를 지우면 좋은 점이요. 요즘 이 중독되는 노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하다 집중 안 되면은 막 그 중독되는 노래들이 머릿속에서 막 맴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방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지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굳이 그 학업이나 뭐 알바 병행하시지 않는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요 세 개 지우는 것은. 그리고 이제 편입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어장은요,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다니시는 학원이 있다면 학원에서 사용하는 단어장, 그리고 인강을 들으신다면 인강 강사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장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단어장을 골라야 하는 입장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 편입에서 유명한 3개의 단어장을 모두 사용해봤었어요. 보카바이블, ND 33,000, MVP 이렇게 3개죠?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보카바이블 1 같은 경우에는요. 단어 옆에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와 함께 외우기에 좋고요. 그래서 뭔가 편입 단어를 외우기에 좀 부담스럽고 아직 좀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입문자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요 보카바이블 1은요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편입 그 기간 동안 무조건 2도 함께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MD 33,000은요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단어장이 되게 귀엽거든요. 이제 다른 단어장들에 비해서. 그래서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접두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요런 암기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좀 편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MVP는요, 그냥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크기가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딱 편입 영어 수준의 적절한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냥 MVP를 편하게 그래서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 MVP 1도 이제 1만 해도 되게 단어 양이 많기는 하지만요. MVP 2도 시험 전에 문과분들은 꼭 필수로 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3개를 사용해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점은요. 혹시 저 사람 3개 다 샀으니까 그럼 나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저는 편입 영어 단어를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이런 영상이 없었어요. 이렇게 비교해주는 영상이. 그래서 3개를 다 샀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3개를 다 사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잘 맞는 거 그거를 1년 내내 사용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에서는 이 동의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 동의어 모음집을 많이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원에서 받으면요. 그거 어디다가 이렇게 막 제쳐두지 말고 그거 정말 열심히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는 그런 동의어 모음집 받은 게 없다라고 하시면요. 정병건 교수님의 302, 502 단어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어떻게 외우셨어요? 라고 하시면요. 저는 오로지 눈으로 외웠습니다. 저는 쓰면서 외우진 않았거든요. 저는 눈으로 외우고요. 그리고 제 단어 외웠던 방식이 눈으로 외우고 그리고 손으로 가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요. 그러면 이제 그 체크한 거를 종이에다가 또 메모를 해주고요. 그 종이에다 메모한 거를 또 들고 다니면서 종이니까 들고 다니면서 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첫날에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외웠어요. 그러면 그 둘째 날은요, 데이 6부터 데이 15까지 외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중복되는 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냥 무한 반복 단어장을 이렇게 진행을 해줬고요. 아, 그리고 다시 처음 쪽으로 돌아올 때, 그러면 나는 정리해둔 그 단어장이 있으니까 내가 정리해둔 거 봐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단어는 그 당시에 제가 잘 못 외웠던 단어일 거고요. 그 당시에 잘 외워졌던 단어들도 나중에 보면은 또 까먹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모해뒀던 게 아니라 요거는 다시 치워버리고 다시 그 단어장으로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정말 시험 직전까지 안 외워지는 단어는 정리해서 그렇게 종이로 가가지고 시험장에서 또 달달달 외워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는 제가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요. 요 범위는 당연히 그 1부터 10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여러분들의 그 수준에 맞게끔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절대 밀리지 말고 그 날의 할당량을 무조건 끝내주세요. 아픈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단어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단어는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독해는 지문 안에서 이 논리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올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읽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글을 수동적으로 딸려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읽어가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준비 기간을 여유롭게 잡고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수능 영어 문제집 중에 빈칸 추론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편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저는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조금 더 유익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외대, 건대, 중대, 숙대의 학교별 기출 특징과 제가 문제를 풀었던 순서, 그리고 그 파트별 시간 배분, 등등등 이런 정말 시험 보기 전에 보면 좋을 꿀팁들을 많이 적어 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